얼른 하고 로그함수 끝까지 갑시다. 느리게 해서 적으시면 오늘 로그함수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그렇죠? 사실 지금 로그도 약간 아리까리한 지문을 꼭 걸어야 되나? 자, 243번 볼게요. 얘는 두 함수 fx, gx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얘가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럼 그대로 이제 fx, gx 식을 넣어주세요. 그럼 얘가 25분의 1의 x제곱이 뭐보다 크다? 26 곱하기 5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바꿔주게 되면은 좌변은 5분의 1의 2x제곱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문제야. 얘가 5분의 1의 x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1제곱이거든요. 그래서 5분의 1은 앞으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6에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다가 5를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5 곱하기 5분의 1의 2x제곱에 마이너스 26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수식이 지금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치환형이죠. 그러면 5분의 1의 x제곱을 치환을 해가지고 풀면 돼요. 5분의 1의 5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t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기죠?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얘가 5t 제곱에 마이너스 26t에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될걸요? 얘가 1, 5에 5에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t가 5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5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0보다도 커야 된대요. 얘가. 그래서 t는 어때야 되는 거야? 5분의 1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t에다가 다시 원래 거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그러면 5분의 1의 x제곱이 5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5분의 1의 x제곱이 0하고 5분의 1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봐주세요. 5분의 1의 x제곱이 5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5가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 아니에요? 뭐 틀렸죠? 김이나? 여기가 분모니까 분모니까? 네, 잠깐만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그렇지, 0하고 1 사이죠. 이게 부등호 반대로 그렇죠.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도 보게 되면은 얘는 x가 1하고 1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 크다. 됐습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5분의 1의 x제곱이 5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44번.
자, 얘도 일단은 지수식이 두 개 있으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a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원래라면은 t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문제 속에서 양수 a라고 했거든요. 그럼 t는 어떻죠? t 어때야 돼요? 저기요? 맞아요. 얘는 지금 A랑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우리 예전에 T가 1보다 크다로 바뀌었던 거는 그거는 X가 양수일 때예요. X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이제 A가 양수인 거는 그거 당연한 소리죠. 그쵸? 얘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T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얘는 3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8t의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요. t가 0보다 클 때 얘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1, 3에 9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9하고 3분의 1 사이네요. 그럼 얘는 3분의 1하고 9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t 대신에 ax제곱 넣게 되면은 ax가 3분의 1부터 9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여기는 지금 3의 제곱인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로 갔대요. 그러면은 a가 뭐란 소릴까? 마이너스 1이 1이 됐고 2가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밑이 3이 아니란 얘기야. 얘가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뀐 거야. 내가.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던 거죠. 마이너스 2부터 1로.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거 a 어떻게 찾았는지. 지수 형태를 보고서, 그러니까 근을 보고서 유출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a가 3분의 1이 될 수 있고, 뭐든? 뭐든? 잠깐만. 구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은 3분의 1이 안 나오는데. A가 9일 때 성립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야, 이게 A가 9일 때 어떻게 성립하지? A 9면은 9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뭐야 이거 풀이가 틀렸어요. 그래서 A가 3분의 1만 나와야 돼요. 9 넣으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거 빨리 신고해. 이거 5만 원 줄걸? 진짜요? 응. 내가 해야지. 아니요. 이미 신고하지 않았을까? 우리보다 이 책을 먼저 배운 그치? 초등학생들이 했겠지? 검색해도 잘안 나오던데.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얘는. 자 245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얘는 사이다네요. 그러면 얘가 2의 x제곱이 얘가 8과 n 사이에 뭐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일단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n이 8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얘를.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까? 첫 번째 n이 8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n이 8보다 클 때. n이 8일 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수 x가 한 개가 안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n이 8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거가 얘가 n과 8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고, n이 8보다 클 때는 2의 x제곱이 8과 n 사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3보다 작을 테니까 2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은 2의 제곱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의 1제곱은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2의 1제곱이 들어가면 정수가 두 개가 되니까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n은 어때야 되는 거야? n은 2의 1제곱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2의 제곱이 범위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n은 2 이상 4 미만 이렇게 해서 될 거죠.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2의 세제곱보다 큰 거,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정수 한 개예요. 그럼 2의 4제곱은 들어가지만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2의 5제곱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2의 4제곱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은 2의 4제곱보다는 커야 되지만은 2의 5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얘가. 그래서 얘는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자연수의 개수 하게 되면은 32에서 16 빼면 여기서 16개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 3 두 개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18개. 이렇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4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얘가 3x제곱을 t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항상 어때야 돼요?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얘를 바꾸게 되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영역에서만 얘가 x축보다 위에 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얘 축을 보게 되면은 t는 2-a예요. 이렇게.
자, 내가 두 가지를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 ft가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해요. t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x축이랑 교점이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가 그 함수값이 0 이상이면 돼요. 그 말은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지금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얘가 0, y축 오른쪽 봤을 때 걔가 x축보다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를 우리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 t는 e-a라는 거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의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판축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현기쌤이랑 만나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한이냐 함이냐. 어? 그냥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0에서 조건부를 보니까 여기 0에서 값을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잠깐 근데 이걸 어떻게 써줘야지 필기하기가 일단 이렇게 쓸게. 아니면 다 보고 적으셔도 되고. 자, 한판축 봤을 때 한이 뭐죠? 한계점이죠. 그쵸?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축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때 한계점 보게 되면 여기 세모 부분, 그러니까 0에서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f0이 어때야 되는 걸까? f0이 0이어도 될까? 지금 저 그림처럼? 네,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f0은 0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판별식은 어떨까요? 지금은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줘도 되고 붕 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판별식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판별식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축의 방정식은 해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는 e-a라는 거가 0보다 작다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범위 보게 되면은 f0이 뭐지? a네.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2보다 크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2보다 크다를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립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요. y축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에요. 그리고 축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축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렇게, 그렇지. 오, 이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y축 오른쪽 영역에서 봤을 때 함수값들이 항상 0 이상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한판축을 해야 돼요. 한판축. 그리고 여기는 t는 e-a인데 이번에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한계점 보게 되면은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f0 똑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세모. 다음에 판별식 보게 되면 어때야 될까요? 판별식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다죠. 그죠?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교점이 두 개 생기면은 x축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고,
축을 보게 되면은 E-A라는 거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판별식 D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계산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1하고 4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가 2보다 작습니다. 자, 모두 공통부분 잡게 되면은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따라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범위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여기 1하고 2 사이. 아까 구했던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은 얘가 답이 없네요. 근데 A가 2일 수는 없는 거예요. A가 2요? 축이 Y축이라고요? 그건 이쪽에 붙어야 돼요. 여기에 붙어야 돼요. 0 이상일 때. 그때는 판별식 D가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축이 A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요? 축이 아, 그렇네. 야, 그거 이제 말해줘. 방금 알았어. 아, 너무해, 진짜. 아니 저 자신보다 선생님이 어! 알려줘서 다 했어야 돼. 저 위에 빨간색 아, 진짜. 안돼. 난 진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지. 난 쌤이 잘하신 줄 알았어. 안 해봤는데. A가 2보다 작다네. 아, 그럼 다시 구해야 돼요. 아, 망했어. 이거 0 이상 2 미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여기에서. 근데 아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 축이 Y축일 경우 하게 되면은 D 0보다 크고 하고 여기서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하고 4 사이네요.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공통범위 공통이 한다. 합쳐야 되니까 0부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축은 근데 왜 E-A라고 썼지? 헷갈렸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층에서 수업합니다. 그 데스크 어딘지 알죠? 데스크 바로 뒤 벽 있죠? 데스크 바로 뒤에 강의실이 있는 거 알죠? 네, 거기가 이제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바로 문이 열리자마자 데스크가 보이잖아요. 데스크 왼쪽에 보면 문이 있어요. 그 글로 통과하면 돼요. 제일 큰 거. 아 그렇네. 거기 커요. 여기 1.5배예요. 예? 오. 좀 멀리 앉아도 돼. 근데 멀리 앉으면은 아마 이게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멀어요. 그리고 이게 옆에가 다 창문이거든. 우와. 근데 이게 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네. 이게 모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아, 이게. 정말 크세요? 근데 환기시키기에는 좋아. 근데 한개씩 더 무기가 들어. 그치? 충만해. 아 한개 하지 말자.
다음에 253번. 혈중 알코올 농도. 알코올 있어? 알코올이 알코올인데? 알코올이 없네. 아니 아니 너무 당연하게 제 알코올. 알코올 포장 치료제 잘 얘가 농도가 0.64이고 매 시간 25%씩 줄어든다. 이 치료제 혈중 농도가 0.27 이하가 될 때 몇 시간 후니까 오케이. 얘는 그냥 X 시간 하면은 문제 풀리지 않나요? 처음이 0.64였대요. 근데 거기에서 농도가 25%씩 줄어든대요. 그럼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25%가 깎여 나갔어요. 곱하기 4분의 3이죠. 얘가 이제 X시간만큼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0.27 이하가 되었대요. 이하가 되었대요. 이거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뭐 그냥 대입하라는 거야? 3? 와 대박. 끝났는데요? 아니 27 나왔으니까 3의 세제곱일 거 아니에요. 오. 애초에 60도 사이즈 수준이네. 그러니까 이 문제였어. 끝났는데요? 뭐야? 질문한 사람 누구야? 이거. 뭐야? 역시 맞지 않았어. 이겼다. 이거 아 진짜 누구냐? 아까 뒤에 방금 내고 왔는데 질문하기 대박. 너무 어려워. 얘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변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내려 그랬는데 딱 그 생각했었는데. 하지 말았어야 선생님이 의심 없이 내지.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요 우리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위아래다가 뭐를 곱해? 2 플러스 루트 3을 곱했을 거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야. 세상에.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살짝 바꿔줄 수 있어. 2 플러스 루트 3의 2x제곱 마이너스 5제곱,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가 되었어요. 자, 이게 내 걸 그랬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플러스 루트 3 하게 되면 1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2가 같습니다 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1, 2, 1 여기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근의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1번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민만 똑같이 바꿔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내가. 근데 이런 거. 근데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268번. 얘는 그 푸신 분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쉬웠죠, 저희가. 생각보단. 얘가 fx의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려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은 3분의 1의 x제곱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졌을 거야. 얘가. 근데 이 친구가 x-3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했겠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갔을 거야. x에서 0 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3 음수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게 fx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있는데 얘가 뭘까요? y는 마이너스 30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fx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렸잖아요. 그러면은 x축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 부분 남아있고 접혀서 올라가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점근선이에요. 점근선도 같이 접혀서 올라가야 돼요. y는 30이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그러면 y는 k라는 선은 뭐예요? y는 k는 얘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한다면 일단 적어도 x축보단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점이 두 개, 그쵸? 근데 딱 3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 k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k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k 개수 하게 되면은 29개네요. 괜찮아요? 다음에 269번 볼게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네.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얘를 내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는 근데 범위가 어때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요. 산술기야. 자, 그래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좌변이 어떻게 바뀔까요? t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해야겠죠? t제곱이 아닙니다, 좌변. 다음에 우변은 2t 플러스 1. 그럼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t는 뭐가 나와야 돼?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근데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한 다음에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2의 2x제곱에 마이너스 3 2의 x제곱에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두 실근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대문자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근각계수에 의해서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3이 나오는 거고 2의 알파 제곱에 2의 베타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1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바로 나왔죠? 3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다 해결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즐거운 진도 시간 로그 함수. 다행스러운 거는 로그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수 함수랑 똑같아요. 내가 지수라는 글자가 로그로 바뀐 것 뿐이야.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y는 ax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지수 함수예요. 그쵸? 근데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x랑 y랑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쵸? 자, 지수식을 내가 로그식으로 바꿔서 써줬어요. 로그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x랑 y랑 위치를 바꿨어요. 역함수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야? 로그 함수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써놨지? 여기 있네.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 되는 거예요.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보죠. 누가 x축 그려놨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 그리고 일단은 지수함수부터 그려놓자.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어. y는 a의 x제곱. 근데 얘는 지금 범위가 어떨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저 지수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로그 함수로 하게 되면은 y는 x 대칭이니까 기가 막히게 그렸다, 그치? 그래서 y는 로그의 a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1보다 클 때.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지수함수에서 역함수 했을 때 로그 함수로 변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및 지수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역함수 할 때 밋이 a로 항상 동일합니다. 이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세요. a 이게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도 많이 봤어요. 이거를 역함수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로그 x a라고 쓰는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안 돼. 밋은 a로 고정이야. 우리 예전에 지수식 로그식으로 바꿀 때도 밋은 똑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y는 x 대칭 해가지고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로 변하더라도 밋이 a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감소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요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하게 되면은 이거 좀 난이도 높은데? 아이씨. 얘는 밋이 0하고 1 사이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밋이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만 먼저 한번 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증가 그래프였어요. 그쵸? 근데 로그 함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둘이. 그리고 0하고 1 사이일 때 지수함수 감소하고 있고요. 로그 함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합니다도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증가 감소 판단은 여전히 뭐만 보면 돼요? 미치 범위만 보면 돼요. 지수함수냐 로그 함수냐는 우리 알 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DT 때 막 썼던 거 기억나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그때 우리가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 같이 썼잖아요. 이게 로그 함수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같이 썼던 거예요. 내가 다음에 고정점을 봐야 돼요. 고정점을 보시면은 지금 지수함수에서는 고정으로 누굴 지났었죠? 0,1이라는 거를 무조건 지났었거든요. 근데 0,1이라는 그 고정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한 거예요. 그럼 걔가 뭘로 변해요? 1,0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1,0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지수함수는요, 점근선이 있었어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뭐였죠? y는 0이었어요. 그쵸? y는 0을 y는 x에 대해서 이동하니까 걔가 뭘로 변해요? x는 0으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점근선 자체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로그 함수 걸로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로그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가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함수를 죄다 지수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대로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대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암기력이 딸려서 지수함수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로그 함수를 다 지수함수로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얘를. 그래서 지수함수로 바꿨더니 점근선이 y는 3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 x는 30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예요. 양의 실수. 이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요 정역에 제한이 없었어요. 지수함수에서는 x는 모든 실수였고요, y가 0보다 크다였어요. x는 모든이었고요. 쓰지 마요. 그리고 y는 양의 실수였어요. 이게 누구요? 지수함수요.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y는 x에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x랑 y를 바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수함수의 치역이었던 거가 그게 이제 로그 함수의 정역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는 거꾸로 x에 제한이 생기고 y에는 제한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는 우리가 문제 풀기가 정말 어려웠던 게 x의 범위는 x 범위대로 있고 치환했을 때 ax제곱의 범위는 또 따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역 제한이 막 생기다 보니까 한판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쵸?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역 제한이 있었는데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순간에 모든 실수로 변해버려서 이제 2차 함수인데 그 정역 제한이 없는 2차 함수로 변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답은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한판축을 오히려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더 친절한 친구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싫어요. 그럼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자, 그래프는 1,0과 a,1을 지나고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평이동 대칭이동은 뭐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이 그걸 안 알려주네. 이렇게 심화 과정. 그냥서라서. 뒤에 있나? 잠깐만. 없어. 있네. 책좀 없네? 없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그거 기억나요? fx랑 f 역함수 x의 교점. y는 아니 왜 말해요? 뭐야, 열린 결말이야? 뭐야?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할게요. 어떻게 해야지 괴롭지?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가 너무 짧아. 늘어나라 여의봉. 에이. 알려주세요 선생님. 에? 잠깐만.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 자, 얘가 이제 y는 ax 제곱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로그 함수죠. y는 로그의 a의 x 제곱. 그리고 둘 다 증가인 거 보니까
A가 지금 1보다 큰 상황에서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떤 상황? 증가 그래프인 상황이에요.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증가인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교점하게 되면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점.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증가 그래프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 상황 속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면은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너무 쉬워서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쉽지 않게 만들어 줄게. 잠깐만. 어려워 벌써. 어려워. 지금 X축도 안 그려가지고. 응, 맞아. 어려워? 얘가 잠깐만. 이거 일단 다 보고 그리세요.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그림이에요. 나도 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실패. 나쁜 놈들. 아니, 짧아. 약간 나요. 잠깐만. 사실 좀 많이 짧아. 오케이, 하나. 아, 실패했어. 잠깐. 뭐라는 거야? 잠시. 방금 본 건 잊을게요, 그냥. 아니, 왜 신란을 하시는 거야? 다시 그림. 다시 그린다. 맞아. 그럼 상관이 없어. 오. 고? 아따, 잠깐만. 너 어떻게 그렸더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어떻게 그리라고? 우리 손을 움직여. 아까 못 찾았는데. 아니야 달라. 몰라, 이해가 안 돼. 네? 겹친다. 왜 그러세요? 아야, 저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울기가 에? 안 돼. 기울기 이러고 있네. 오! 진짜 뭐 하는지 아!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저런 펜으로 어떻게 그리를 하는 거야? 아, 이게 그릴 수가 없어. 어떡해. 그릴 수가 없다. 그릴 수 없는 그래프. 어머, 각도까지 조절해. 맞아. 역함수인 거예요? 어, 그냥 복수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마이너스 대칭 기능은 없어? 있지 않아요? 겔탭이? 겔탭이 그런 게 있어? 야, 네. 길들 많이 그려. 요거를 아, 안 되네. 진짜 아까워. 아니, 없어. 없다고 응. 하셨잖아. 없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교재에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 얘 그럼 우리 많이 그려. 그냥 앱으로 그리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반을 그려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아 약간 뭘 하고 싶으신지 약간 이해가 되고 한데 근데 이게 못하겠어. 그 그래프 그리는 앱 있지? 그냥 그거 쓰면 그래, 그래. 저기 두 개의 교점이 안 보여. 이거 하나 끝나겠는데? 야! 쉬는 시간 아닌가?
지금 55분인데? 30분 시작했잖아. 망한 것 같아. 너무 대충 해야겠다. 네?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이해 못하네. 근데 조심 안 돼요. 뭐야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뭐지? 돼요. 도대체 네, 고심해서 한 건 지워놓고 갑자기 한명 얇게 하면 되죠. 아, 이거 찍어봐. 안 그래서 뭐지? 교점이 저기 저기야. 아 교점을 그리고 그런 싶으신데 느낌 아니야? 그게 안 한 되나? 대도 안 되나? 아이고. 아니 더 아, 공률 뭐 있게 하려는지 하는 거 아시겠다. 아니야? 알겠다. 됐나? 아니 안 보이는데. 아니, 점을 안 되나? 이게 그릴 수 있나? 저거 그냥 겹치는 두 개의 곡선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 이게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 착한 사람한테는 보일 거야. 아무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인다. 보이지? 아 보인다. 자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에? 그래서 이게 지금 평행 이동을 한 지수 함수를 이제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함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축인 지수 함수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근데 점근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리기가 진짜 힘드네. 힘들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나 정말 되는 거. 우리 기회가 한 번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 존재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이렇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근데 교점이 지금 얘는 y는 x 위에서의 교점이 아닌 거지. 얘는 지금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요 선 위에 있어요 교점이. 여기서.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y는 x 위에서만 역함수와의 교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에서 이제 둘의 교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함수 배울 때 그때 역함수에서 우리가 역함수와의 교점을 다룰 때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깁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지만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만큼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감소 그래프일 때만 해당이 돼요. 감소 그래프일 때만 그 교점이 y는 x 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른쪽 그림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겼잖아요. 이게 역함수와의 교점이. 근데 이 감소 그래프인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을 봤을 때 y는 x 위가 아닐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40분까지 없나? 시간 남았네. 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처럼 그냥 교점을 먼저 그려놓고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교점을 먼저 그리는 거. 그게 더 쉽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교점이 3개인 거야. 여기 y는 x 위에서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서랑 얘가. 그러니까 그 DNA 나선 구조처럼 DNA야. 그
그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칸타타가 좋아하겠다. 이게 fx랑 gx의 위아래가 이제 살짝 꼬이는 거지 이게. FX랑 모르겠어. 보통 그렇게 그걸 말하니까 생각할 거의 때 얘가. DNA 나쁜 소리인 줄 모르겠어. 우와. 우와. 오. 오. 없어 들어. 점으신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어떻게 오, DNA 나쁜 이해를 소리 못하겠어. 뭘 이해를 못해 뭐를. 혹시 그림이 너무 왜 그리는 방법을 이해 못하겠는데? 근데 약간 선을 그림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약간 저걸 더 선을 더 얇게 하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손다안 얇았은 거 아니야?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이게 진짜 보면은 진짜 DNA 나쁜 거 같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이게 뒤집혀 있잖아. 그러니까 저 진짜 어떻게 그린 거지? 저기 꽃에서 붙이고 싶어. 당황스럽다. 미안해 내가 이게 한 개야. 제 것보다 나아요. 교점이 세 개인 거야. 교점이. 봐봐. 이 교점의 왼쪽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 그리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어. 여기서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 근데 여기서는 또 다시 빨간색이 아래로 가는 거야. 이게 꼬이는 거지 둘이. 위치 관계가. DNA처럼. 아 어려워. DNA 나선 구조 다 아시잖아요. DNA가 들어가서 더 어려워지는 뭐라 해야 거지. 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메비우스 있디? 그러시고. 네, 그건 알아요. 됐습니까? 아니 쉬었다 해.